저는 한국교회법학회 운영위원 강정숙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회장 선재 교수입니다. 중앙대에서 오래 강의했고요. 현재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기독교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교회법학회의 학술지인 교회와 법이 영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 학회원 모두의 헌신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구재단 등재학술지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문외한이라서요. 용어도 어렵네요. 예. 우리 한국연구재단은 예전에 한국과학재단, 또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이제 통합돼 가지고 출범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준정부 기관입니다. 이 연구재단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인데요. 지난 5월달에 우리 교회법학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6개월에 걸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저희 학회지가 2020년 등재 후보지로 된 후 바로 2년 만에 등재지로 승격했습니다. 네, 그럼 등재지로 선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예. 교수들이 이제 어느 대학에 신규 임용되거나 네. 또 이제 승진할 때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때 제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보통 학술지의 기관 그 논문들인데요. 네. 이때 평가 대상은 바로 등재지 내지는 등재 후보지의 학술지로 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술단체로서는 자기 학회에서 발행하는 이런 학술지가 연구자단의 등재지로 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서 이번에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와 법은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신규 학술지일수록 등재지로 평가받는 게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입 장벽이 아주 크죠. 저희가 2013년 이제 창간호를 발행했는데요. 이제 제9권이 발행됐습니다. 역사가 깊은 다른 학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신규 학술지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네. 2020년 등재 후보지, 그 다음에 2022년 등재지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네. 초고속 승격이죠. 이게 바로 교회와 법 예. 학술지입니다. 파란색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긴 책이네요. 그러면 교회 법학회는 그러한 등재지가 되기 위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회지가 연구재단의 그 동의는 못 받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여기다 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써봐야 연구업적으로 되질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신규 학술단체로서 이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특진 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회지를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업적에 관계없이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준 저희 여러 학회의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네. 교회 법학회 학회지 이 교회와 법은 교회법 분야에서는 연구재단에 등재된 유일한 학술지라고 하던데요. 예. 그 아마 리스트를 찾아보시면 네. 교회법 분야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등재지로 됐습니다. 네. 저희 이 교회와 법에는 네. 저희 이제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 교회가 믿음의 단체로서의 성격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단체라는 실정법적 측면. 여기에 관련된 주로 이제 법적 문제들을 연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와 법이 다루는 그 주제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저희 학회지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예를 들면 종교적 병역 거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종교적 비판에 따른 명예훼손, 또 국가적 재난에 따르는 그 코로나 예배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과 뭐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종교교육 자유, 이런 이제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분리. 종교분리는 이제 종교 그 공직자들의 그 종교 차별 문제, 그 다음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뭐 재정 지원. 불교의 템플스테이 같은 거. 템플스테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국민권에 들어가려면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구부터 받죠. 예, 입구부터. 예, 절에는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의 무기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종교분리 원칙에 과연 위반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게 목사님들의 그 정치 참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 내로서는 교회가 어떤 그 원리에서 구성되는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뭐 담임 목사라든가 특히 이제 부목사님들의 이 지위가 이게 뭐 근로자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뭐 이런 법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결과를 이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교회 재산과 재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론이죠. 문제 같아요. 예. 특히 종교인 과제가 되면서 어떻게 교회가 헌금을 관리하고 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특히 그 교회가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재량으로 사용했던 그 목회활동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다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성경 찬송가의 저작권 문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저희 학회지의 그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교회와 법은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학술지니까 학술 논문에는 이제 특히 이제 특집 논문과 일반 논문으로 하고요. 그다음 그거 이외에도 지금 국회에는 많은 우리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에 대한 저희 그 여러 분석 자료들, 그 다음에 법원에 또 많은 판결들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신간 교회법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서평과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와 법이 지금 현재 9권까지 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려면 도서관에 가서 이 교회와 법 책을 찾아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교회법학회 앱 처치앤로를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치앤로의 그 자료방에 들어가시면 창간호부터 최근에 9권 1호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흡하지만 준비해서 교회와 법의 논문을 한번 기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격이 꼭 법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교회와 법은 교회와 관련된 거, 법에 관련된 것을 다 싣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제 기고 논문이 저희 교회법학회의 그 연구 주제에 부합해야 되고요. 또 이제 등재지가 됐기 때문에 등재 학술지의 그 퀄리티 수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이 제출되면 한 논문에 3분의 심사위원을 저희가 이렇게 선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뭐 게재 또는 뭐 수정 후 게재 아니면 뭐 게재 불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구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남의 논문 막 표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계제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교회법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에 온라인 논문 투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안내에 따라서 원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법의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